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이제 시선은 대행직을 이어받게 된 최상목 부총리에게 쏠리고 있는데요. 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대담은 어제 있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192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전원 찬성으로 이제 가결이 됐는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입법부를 장악당했을 때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마비시킬 수 있고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지금 명백하게 헌법에 대해서 헌법법에는 이게 지금 권한대행은 200석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권한 없는 헌법 해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을 훼손했다, 파괴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역사적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향후 정말로 적절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야지만은 지금 입법과 행정, 사법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앞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한을 계속해서 정해줬고 상당히 속도감 있게 탄핵까지 진행했거든요. 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었던 분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불확정성을 제거해야 되는 중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연장했다는 거죠. 기자회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 탄핵해서 환율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정확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회견하고 환율 안정됐는데 탄핵한다고 했습니까? 올랐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후에 환율이 치솟았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유동성이 굉장히 가속화됐다는 겁니다. 법리에는 맞는 판단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수 일간지들에서도 아주 정상적인 그리고 신기루 같은 합의를 종용하면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갈하고 있죠. 왜냐하면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소도 나아가서 대법원도 가능한 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원래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이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마침표만 찍는 형식적 임명권 행사하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을 못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 대단히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죠. 이 부분은 행사를 하고 심지어는 또 인사까지 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의 인사까지 내는 대단히 모순적인 행동을 할 땐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우선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선택지가 없었다. 이게 탄핵 말고는 불확정성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재 판단 어떻게 될까요? 헌재가 조속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잠깐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총장은 여기 고위직에 분류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요. 권한대행은 장관급 이상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장관급보다도 위에 헌법기관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탄핵 제도의 남발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명백하게 위헌 위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국민의힘이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점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다라고 봅니다. 탄핵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직무상의 위헌이나 위법, 헌정 질서를 흔들 만한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위 어떤 곳에도 위헌이나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검찰들 역시도 위헌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다. 문재인 전 정권을
감사하던 간사엄장 역시도 위헌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다. 너무나 많은 탄핵 소추가 지금 남발되고 있고 꼼수로 남발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행정을 멈추게 했고 사법을 멈추게 하는 중요한 작동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요, 이번 탄핵 소추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이나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넣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판단을 해주셔야 대한민국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탄핵제도 남발하고 네. 있고 또 헌재가 조속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전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봐야죠. 예. 내란의 공범으로 이미 영장 청구고 수사기관이 적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설특검으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법률안을 보면요. 일단 권한대행일 때 대통령 직책을 대행하는 거니까요. 이 국회에 특검 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의뢰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거를 계속 시간만 끌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권한쟁의 심판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일단 본인들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뭐 노란봉투법 등등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럼 어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투표했습니까? 표결에 참석했나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 대법원장 추천 몫의 대법관 이 표결에도 불참했고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 국회에 의뢰했던 겁니다. 나아가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참여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입장을 내지 표단속이 아마 안 될까 봐 아예 참여는 하고 항의는 하지만 표결에는 불참한 이거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51석인지 200석인지 문제가 되는데 헌법에는 정확하게 탄핵 요건과 관련해서 대통령만 예외적으로 재적의원의 3분의 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직에 대해서 가중 요건을 하고 있어요.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헌법주석서 말씀 주셨는데 헌법주석서에 그 관련 파트를 집필하신 분도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유동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 네.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회주의를 지키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헌적으로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지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지금 권한 행사와 내란은 분명히 별개인데 내란이라고 선동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했던 행위입니다.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토론도 없이 2분 만에 의결시켰고요.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경찰청장 등 7명을 내내 내란 혐의자로 체포 촉구 결의안도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체포 대상에 대통령을 추가하는 신속 체포 요구 수정 결의안까지 토론 없이 단 7, 8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이것은 지금 검찰에 대한 수사권도 갖겠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권까지 갖겠다. 지금 이것은 민주당에게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권한을 준 바가 없는데 지금 180석이라는 거대 야당이라는 것, 입법부를 장악했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상권 분립을 명확하게 흔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행정부와 사법부 등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이거 국헌 문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일단 상권 분립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상권 분립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합의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재판관에 좁혀서 말씀드려 볼까요? 기본적으로 11월 말에 지금 국회 추천목 3몫을 2대 1로 할지 아니면 민주당 국민의힘 1대 1로 하고 합의 몫으로 할지 계속 지연이 됐었습니다. 논란 중에. 그러다가 11월 말에 2대 1로 하자고 마침표가 찍혔던 거죠. 이런 걸 합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런데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합의를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임명하지 못하겠다고 합니까?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법리에도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런 나중에 지금 국민의힘이 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거 지연 전략입니다. 국민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힘을 실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상권 분립을, 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습니까? 전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헌법재판관에 대한 추천을 이때까지 민주당이 왜 안 해왔느냐. 무려 지금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인해서 여기 그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들어가 있던 건이 7건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던 것은 본인들의 탄핵 소추 자체가 기각될 것을 너무나 뻔히 알기 때문에 심리조차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이 행정마비였는데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있던 당시에도 추천하지 않던 헌법재판관을 왜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 지금 추천하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까지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국회 추천으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대통령이 임명을 완료할 때에야 비로소 그 재판관으로서의 임명 절차가 끝나는 것인데 민주당이 지금 국회 임명 추천으로 이거 임명 권한을 다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제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겠고요. 어쨌든 정부와 국회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는 상황이고 이제 공은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권한대행에 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하기 전에 권한대행에 대한 이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네. 이미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법조계에서 모인 중론은 대통령의 거리나 사고 시에 권한대행을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에 국한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갖는데 권한대행이 계엄을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상 유지와 관련해서 이제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그런 원론적인 차원을 밝힌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국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또 보류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도 읽히는 부분이 있는데 전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 선택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관료 출신 아닙니까? 평생을 경제 전문가로 사신 분인데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출렁였습니다. 주식시장은 빠지고요. 지금 계엄 이후에 14조 원인가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원상회복시켜야 됩니까? 빨리 불확정성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일한 방책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조차 비합리적인 이런 아주 신기루 같은 합의만 종용하고 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나중에 어깃장을 놓으면 합의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하고 보류하지 않는다? 이건 진짜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던가 아니면 특검법 제2요구 여부 등 눈앞에 놓인 과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입장을 밝히면서 언급해 주신 부분처럼 경제, 또 유동성,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고민할 거라고 보십니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국민들을 위한 고민이 많을 것이고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아까디가 안 맞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 같아요.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소극적 권한 대행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2요구권을 발동하는 것이 또 제2요구권을 발동하는 것은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하고 정말로 본인들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헌법이나 법들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래서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되었는데요. 이때까지 제2요구권 발의해 왔던 것처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단지 전략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민주당의 선전선동, 지금 내란에 의한 선전선동을 통해서 만에 하나라도 정권이 찬탈된다라고 했었을 때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도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총리의 권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고요. 제가 국민의힘에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만 해도 충분히 위헌 위법 행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절차상 하자가 너무나 많은데 여기에 끝까지 끌려가서 안 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이번에 부총리까지 만약에 탄핵 소추를 당한다라고 하면 국무회의 개의 요건조차도 이제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라도 국무회의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민주당에 대한 위헌 심판 제도를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위헌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저는 헌법재판소에 넣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래야지만 이게 국민들께서 올바른 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국민 앞에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이 보여주는구나. 지금 의도적으로 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송 송달이라고 해서 이게 송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대통령실로 가져갔더니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수치 거부를 하는 거예요. 수치 거부를 한 거 일단 도달을 했는데 안 받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도달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걸 법원이 계속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안 받은 걸로 봐줘야겠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송 송달이라는 이 민소법을 준용한 규정에 따라서 송달로 간주한 거고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도 동의해서 왜냐하면 주심이니까요. 지금 헌법재판관에 또 수명법관이기도 하고 이게 마침표가 어느 정도 찍혔는데 어제 어떤 식으로 대응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그날 선임계 냈죠. 그리고 그날 선임계 낸 이후에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그냥 간이한 신청서 하나 냈습니다. 이거 끌겠다는 거예요. 왜 끌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6인 체제에 대해서 석동현 변호사 등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인 체제에 불완전하다. 그러면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와도 나중에 불복할 밑자락을 까는 걸로 보이는 거죠. 이거 대단히 비겁한 겁니다. 국가를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왜냐하면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그 당일날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안이 가결됐었죠. 그 바로 다음 날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재판 빨리 끝낼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변론 준비 기일이 3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었죠. 지금은 쟁점이 더 간단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도 상당히 선명합니다. 이 부분 지체하면 대한민국이 위험해질 겁니다. 이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헌재가 일단 지금 6인 체제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셨는데 그러면 6인 체제 계속 진행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 헌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때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규정들에서 보면요. 지금 탄핵 심판은 분명히 7인으로 심리가 시작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지금 6인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방통위원장이 오늘이라도 이 가처분을 취하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심리가 중단되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헌법조차도 이 해석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온전히 이 제도를 버틸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는 계엄이요 설령 오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민주당의 말처럼 내란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대통령이 지금 내란을 통해서 국가를 전복하고자 할 어떠한 목적도 없다라는 것이 명확한 팩트인데 이렇게 선전선동식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로부터 신임받은 대통령을 무작위로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가 되어선 안 된다라는 말씀도 좀 명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와는 별개로 좀 수사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금 김 전 장관이나 윤 대통령의 행위를 국헌문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2번, 3번이라도 계엄을 하면 된다. 총을 쏴서라도 이 문을 부수고 좀 끌어내라, 진입해서. 이런 내용이 적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소장에 아무 사실이나 낼 수 없습니다. 증거로서 명료하게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선별해서 넣는 거예요. 거기에 담긴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도끼로 국회문을 부수어서라도 끌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종하려고 하니까 괜찮다. 계엄은 내가 해제되더라도 2번, 3번 또 하면 된다. 실제로 해제가 된 이후에 몇 시간 만에 이 해제를 수용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죠. 그 이후에 이걸 과연 수용하려고 했었던 것을 보이는지 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내란죄가 지키려고 하는 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무장한 군인들을 보내고 지금 동원된 군경의 숫자가 5천 명에 육박하는데 질서 유지를 하려고 했다. 체포의 치읓도 이야기하지 않다. 대단히 정치적으로 국민들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비겁함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거짓말은 걷어내야 됩니다. 그게 법리적으로도 재판 과정에도 살 길이고 그나마 역사적 죄를 덜 짓는 건데 그 선택을 할 용기와 의지, 능력도 없구나. 다시 한번 이번 공소장을 보면서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이런 발언을 했죠. 검찰이 지금 부족한 수사 능력을 거짓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명확하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이 지금 밖으로 외부로 공개되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 거짓이 더해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사실이 아닌 근거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여론이나 언론을 조장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선전선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사 절차가 헌법이나 형법 등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외환이 아니면은 지금 소추가 안 되게끔 되어 있죠.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지금 내란이라는 것으로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란 수사의 권한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될 텐데 공수처나 검찰 없습니다. 없는 기관들이 지금 대통령을 수사를 하겠다라고 소환이 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라는 막말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법에 근거된 것인지도 묻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란죄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지금 어떠한 토론 과정도 없이 3, 4분 만에 다 의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회의 독재가 아닌지도 거꾸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적합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나 경찰들 물론 정말 많은 분들이 대다수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검찰이 진짜 국민들 일부가 말하는 견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이 정말로 국민들 일부가 말하는 짭새가 되어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정말로 법에 의해서 절차에 맞게끔 수사든 그리고 수사 사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표든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